이곳은 월천대사TV 경맥 컨설팅 사무실로 얼마 전 상가 건물 낙찰 후에 명도를 끝내고 물건 정리 중인 모습입니다. 이번 물건 명도 과정에서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네요. 특히나 경매로 인해 물건을 넘겨줘야 할 점유자가 현업으로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대립각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월천대사TV는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입장이었고, 상대방 측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점유를 넘겨주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의가 모두 끝나고 명도가 마무리되어서 현재 물건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립각들이 있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점유자는 대항 요건 없이 계약서도 없이 후순위 권리자로 부동산 중개업을 현 물건지에서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17평 물건을 반으로 쪼개서 가벽을 세워놓고 앞쪽 부분만 점유한 뒤에 이전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배당 요구를 법원에 하지 않아 배당금도 전혀 없이 인수사항이 1도 없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월천대사TV는 임차인에게 현 점유자죠, 협상 제안을 하였고 점유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점유자는 이사비 200만원을 요구했고 2달여간의 무상 임차 기간을 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월천대사TV는 무상 임차 기간 오케이, 이사비는 100만원을 줄 것이다. 대신에 현재 물건지 안에 있는 모든 동산들 중에서 살림살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산을 두고 가시라. 즉 컴퓨터나 비품, 볼펜, 서류, 전자기기 같은 거는 가져가시고 책상, 책장, 의자 이런 큼직한 그러한 것들, 큰 물건들은 놔두고 가시라, 이런 조건을 내었습니다. 결국 이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2달 안으로 점유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 2달은 임차 기간 동안 월세는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점유자는 당연히 월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또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차후의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점유자는요, 물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물건지는 반으로 쪼개져 있고 가벽을 세운 상태였었고요. 이 상태에서 그 뒤쪽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었으므로 그 반은 월천대사TV 쪽에서 관리비를 내라 라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대신에 이사비 주기로 한 100만원은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지급해달라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월천대사TV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상대방이 제시했고, 더군다나 법리적으로도 완벽하게 틀린 내용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비 부분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하지만 이사를 준비 중인 점유자의 흐름을 깨트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받아들였고, 단 이사비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만나서 조정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명도자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명도자, 점유자, 이번에는 물건지의 동산, 책상, 의자 이런 것들 전부를 가져가야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월천대사TV는 이사비 쪽으로 물건값을 가름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는 것은 완전히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만큼 이사비에서 감가를 해도 괜찮겠느냐 라고 묻자 고성방가와 험악한 얼굴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낌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맞나 할 정도로 욱하는 면모를 자주 보였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문을 잠그고 점유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앞뒤 안 가리는 태도에 더욱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부분을 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중개업을 현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유자가 대항력이 없는 본인의 입장을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정말 맘먹고 털려면 점유자의 영혼까지 털어서 비용 처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명도 과정에서 일반인들을 상대할 때는 충분히 법적인 절차와 그 중간에 가장 좋은 협의점도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좋은 협의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데, 어쨌든 이분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본인이 또 본인의 입으로 감정평가를 15년 동안 해왔다는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리적인 부분과 경매 절차에 대한 부분은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겠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차 하고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월천대사 TV는 점유자의 스탠스를 다시 설명하려 시도했고, 점유자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설득되지 않겠다는 듯이 고성방가와 발악으로 일관했습니다. 완전히 개거품을 물면서 말이죠. 더 이상 월천대사 TV는 판단이 쓴 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가시고, 비용적인 측면은 우리 언성 높이지 마시고 정산을 마지막 날에 깔끔하게 점유하면서 기분 좋게 정산합시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미팅을 마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치 점유자가 착각한 게 자신의 모든 요구 조건을 월천대사 TV 쪽에서 들어준 것으로 완전히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조건 하나도 받아들인 게 아닌데, 이렇게 된 원인은 일방적으로 점유자의 조건이 말도 안 되고 재협상을 진행하고자 월천대사 TV 쪽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고성방가 테이블 뒤엎기식의 태도로 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에 월천대사 TV는 잠시 보류하자라는 스탠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점유자의 조건을 수렴한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은 점유자가 착각한 것이죠. 착각하게 만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자가 이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점유자 측면에서는 경매가 넘어간 현 물건지에서 버티고 뭐 영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니까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정내미가 떨어졌을 거예요. 현 물건지에서 이삿날보다 갑자기 한 달 빠르게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빠르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 빠르게 만났습니다. 이사 당일날 명도 협상을 끝내려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정말 예상대로 모든 물건을 다 빼갔습니다. 남은 거는 아까 화면에 보였다시피 테이블 하나, 그리고 장식장 같은 책장 한 대 그거 하나 남기고 다 빼갔어요. 그 와중에 명도자가 하는 말이 가가는 게 깔끔하게 잘 치워놨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천대사 TV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찍어둔 사진 보여주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물건이 하나도 없고 다 지금 없지 않느냐 라고 묻자, 점유자는 다시 고성방가와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가 따갑더라고요. 같이 동행한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놀랬죠. 아니 무슨 대화를 뭐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성질만 바락바락 내는, 아니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질만 내느냐고 놀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천대사 TV는 원래 경매 하다 보면 다 그러니까 잠시 앉아 계시라고 에스코트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점유자와의 이제 협상을 시도했죠. 점유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게끔 다양한 시도를 하고 비용 처리에 관한 설명을 차근차근 설명을 시도했습니다만, 점유자의 일관된 고성방가의 태도로 전혀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게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점유자는 자신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물건을 다 빼가고 한 그런 행동들이 또 점유 사용을 하지 못하고 가벽 뒤에 그 빈 공간에 대한 관리비를 월천대사 TV 쪽에 요구한 것도 자신이 생각해도, 본능적으로 생각해도 타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월천대사 TV가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득을 당하면 이사비를 깎아서 받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의 조건만 딱 던져놓고 상대방 메시지는 안 들어버리는, 귀 닫고 너 말하지 마, 몰랑, 반사, 어쩔 TV 저쩔 TV 하는 잼민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스탠스를 계속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유자는 점유를 넘겨주지 않을 거라면서 문을 잠궈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월천대사 TV는 역시 말을 했어요. 협상은 여기서 끝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이며 당신 쪽에 많은 손해가 따르게 돼도 날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서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즉시 법원으로 향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대 쪽에서 다른 분이에요. 점유자가 아니라 전화를 걸어왔어요. 물건을 다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가를 하고 마무리 짓자 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서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점유자 쪽에서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은 점유자는 어땠을까요?
이미 점유자는 간판을 다 떼고 다른 영업소로 이전을 하고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삿짐도 다 뺐죠. 그 뺀 이삿짐을 그 영업소로 새로운 영업소로 옮겨놨죠. 점유자는 경매 물건지의 키를 가슴속에 움켜쥐고 혼자 씨 그냥 이러다가 한 달 뒤에 비용 처리 폭탄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사비를 그냥 많이 받겠다는 심보, 자기의 물건은 다 챙겨 가겠다라는 심보, 관리비도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하면서 다 받아내겠다는 그 악의적인 심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악다구니로만 우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점유자는 깔끔하게 모든 비용을 다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분은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개업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촉장이 날라오면 날라오는 대로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점유자는 중개업을 현재 하고 있고 점유 이전 후에도 똑같은 명칭으로 똑같은 업을 할 거예요. 중개업을요. 만약에 월천대에서 TV 쪽에서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했다면 이 사람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명령이 날라가겠죠. 근데 점유자가 장사를 영업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유자의 주소지가 실거주지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도 명령 신청서가 전달이 안 되고 폐문 부재가 되고 수령 불가가 되면 또 특별 송달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시일이 한 달 두 달 또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점유자 이 사람이 이전을 영업소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 사업장에다가 사업 등록을 딱 박아두면 그 사업장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점유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 시에 인도 명령 신청은 하면 안 된다. 항상 잔금 납부에 인도 명령 신청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스탠스를 잡고 키를 잡고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좀 찾아뵈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